자,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 비과세 특례 규정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 내용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임대주택이 하나 있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있을 때 이 거주주택을 처분했을 때 비과세 적용받는 거, 그리고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요건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성우 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내용 살펴볼 겁니다. 우선 거주주택의 요건이 뭐냐? 거주주택은 양도일 현재 무조건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주택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할 때 우리가 비과세할 때는 어떻습니까? 취득일 현재 이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나중에 비과세 요건을 받기 위해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는 건데,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은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인지 아닌지와 상관이 없이 무조건 양도일 현재 2년 이상만 거주를 한 주택이면 비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다만 주의할 거는 양도일 현재 무조건 실물주택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주택이 중간에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서 양도일 현재는 입주권이다 라고 한다면 그 입주권을 처분했을 때는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 비과세가 안 된다. 그래서 처분하는 주택의 형태가 무조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안 되고 실물주택이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주주택 비과세는 반드시 임대기간을 먼저 다 채워야 가능합니까? 아니죠. 그 전이라도 미리 비과세는 우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임대기간을 채워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 비과세를 본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부터입니까? 임대주택을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상 실제로 임대를 하는 그 순간부터 이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이 먼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의무 임대기간을 언제부터 내가 임대한 걸로 볼지 임대기간 기산점을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자 등록은 했는데 실제 임대는 사정에 따라서 몇 달 뒤에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며칠 차이로 임대 요건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서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지도 미리 알고 있으면 좋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별도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임대주택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임대 개시일 현재 기준 시가가 수도권은 6억 이하, 수도권 외의 지역에는 3억 이하인 주택을 임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면적과는 상관이 있습니까? 면적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무 임대 기간이 있죠. 이 의무 임대 기간은 내가 언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는지에 따라서 의무 임대 기간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때는 단기, 장기 모두 살아있기 때문에 5년 이상 임대를 하면 되고, 2020년 7월 11일부터 2020년 8월 17일까지는 장기 등록분에 대해서만 8년 이상 의무 임대 기간이 있다. 그리고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장기 임대 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 기간이 내가 언제 등록을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다만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이 단기 임대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한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 자동 말소나 자진 말소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처분을 하게 되면 임대기간을 비록 내가 다 못 채웠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의무 임대기간은 요건을 충족한 걸로 봐서 인정을 받아서 비과세가 된다. 다만 이제 자동 말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임대기간을 다 채웠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지만, 자진 말소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의무 임대기간에 대해서 기존에 2분의 1 이상은 채운 상태에서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거 좀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 단기 임대주택을 자동 말소하고 그리고 장기 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는 경우에도 일단 자동 말소 이후에 최초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 비과세가 된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임대주택은 남편이 가지고 있고 거주주택은 아내 명의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임대주택이 우선 자동 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이 배우자분이 말소된 임대주택을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택이 두 개가 되니까 이때에도 과연 이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원래 아내가 가지고 있는 거주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가 될까요? 비과세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이 상황에 따라서 비과세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요 의무 임대 기간을 계산할 때도 이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우선 첫 번째는 공익수용 사업으로 보상이 되는 경우, 이건 내 의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현행법에서 거의 대부분 요 공익수용 사업에 걸리면 사실상 세금 혜택은 거의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의무 임대 기간을 다 채운 걸로 본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중간에 임대를 하고 있다가 재건축, 재개발 또는 가로정비 사업을 통해 가지고 건물이 철거되고 공사 기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임대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 관리처분 인가일 전 6개월부터 나중에 공사기간이 지나고 주택이 완공이 된 준공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때문에 임대를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안 본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리모델링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도 중간에 임대기간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공사 허가일 전 6개월부터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준공일 이후 6개월까지는 예외적으로 의무임대 기간을 충족한 걸로 봅니다. 그리고 더 드릴 말씀은 이 임대료 5% 증액 요건인데, 요거는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고 최초로 임대계약을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임대계약을 최초 임대계약으로 하고 이후에 갱신하거나 새로 계약하는 임대부터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증액을 5% 증액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내가 자질 말소를 하거나 자동 말소를 한 이후에는 임대료 증액 요건을 채울 필요가 있다 없다, 임대료 증액 요건을 채울 필요가 없다, 또 사업자 등록 역시 설정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비과세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세법이 개정이 됐죠. 이 장기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 비과세가 되는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생애 최초 한 번만 비과세가 되는 걸로 법에 정해져 있었지만, 이 세법이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횟수 제한 없이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고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춘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지난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는 장기 임대만 존재를 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단기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가 가능한 두 번째, 이 상생 임대주택입니다. 이 상생임대주택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여러 번 개정 내용이 있을 때마다 영상으로 정리를 한 바가 있는데요. 자, 우선 그림은 어떻습니까? 기존의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생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인데, 역시 비과세는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때 비과세가 되는 기존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비과세 특례 규정들이 적용되는 주택은 거의 대부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그리고 혼인이나 동거복령 합가로 인한 비과세 특례, 그리고 방금 살펴본 임대주택 플러스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되는 것들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면 그림이 어떻습니까? 양도일 현재 주택수가 몇 개다? 3개가 되어도 지난 영상에서 살펴본 비과세 규정들은 상호간에 중복 적용이 되기 때문에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것, 요거 먼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주택을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후에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주택을 하나 상속을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상생임대 요건을 갖춘 주택을 추가로 하나 더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양도일 현재 비과세는 3가지인데 구성에 따라서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도 적용받을 수가 있고, 상생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처분했을 때 비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비과세 특례 규정들이 서로 중복이 되는 경우, 더블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주택을 처분할 때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양도일 현재 3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 상생임대주택 비과세하고 앞서 살펴본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상생임대주택은 비과세하는 주택에서 거주요건 2년을 갖출 필요가 있다 없다? 갖출 필요가 없다. 요게 제일 메리트가 큽니다. 지금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추세가 어떻습니까? 소위 말해서 내가 하나를 가지고 있더라도 제대로 된 거 하나,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건데, 나는 지방에 지금 살고 있는데 돈은 좀 있어. 그래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런 곳에 갭투자로 아파트를 구입할 자금은 되지만 나는 서울에서 살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여전히 지방에서 살고 싶어요. 그래도 이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요건 2년 비과세를 갖출 필요가 없으니까 나중에 상생임대에 대한 요건만 갖추면 비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요건을 많이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직전 임대계약이 1년 6개월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 직전 임대계약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임대료 증액 요건 5%가 적용이 되는 기준이 되는 출발점이 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주택 구입을 할 때 내가 승계를 받은 임대계약은 직전 임대계약이다 아니다? 직전 임대계약이 아니다. 그래서 직전 임대계약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이후에 새로 임대차 계약을 쓰는 경우에만 이 직전 임대계약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임대계약이 되려면 반드시 주택 구입 이전에 미리 쓰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분양권을 구입할 때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대부분 잔금 치를 돈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을 미리 구해가지고 이 보증금을 받은 돈으로 잔금을 밀어넣는 경우가 흔한데,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이처럼 미리 계약한 거는 직전 임대계약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상생임대주택이 2026년까지 2년 더 늘어났죠. 그래서 임대계약을 한 사이클이라도 놓치면 남은 2년 동안 이 상생임대 요건을 못 채우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가장 기초가 되는 출발이 되는 직전 임대 계약을 언제 하는지 그 요건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규정은 이미 수차례 일몰 연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또 어느 순간에 국가가 이제 세수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면 더 이상 연장을 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계획한 바가 있어가지고 상생임대 요건에 맞춰서 임대는 하고 있는데 중간에 혜택은 또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직전 임대차 계약 그리고 상생임대차 계약 여부를 잘 따져야 된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기존의
임대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직전 임대계약으로 인정이 될까요? 결론은 기존 계약의 승계이기 때문에 역시는 안 된다. 설령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받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직전 임대계약은 내가 상속 이후에 새롭게 한 임대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직전 임대계약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일단 임대주택을 정상적으로 구입을 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임대계약을 맺기 전에 이게 재건축이 들어가면서 기존의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공사 중에 임대계약을 미리 체결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단 임대주택을 정상적으로 취득한 이후에 내가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을 한다 안 한다? 요거는 인정이 된다. 자, 어떻습니까? 아까 분양권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 상생임대주택이 개별 케이스마다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요건입니다. 이 본격적인 상생임대차 계약은 최소 몇 년 이상 해야 된다? 2년 이상 해야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갭투자로 인해 가지고 취득한 임대주택에서 이미 진행 중인 임대차 계약 말고 이후에 임대인이 2+2 계약갱신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 새롭게 갱신된 임대차 계약은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이 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임대차 계약으로 갱신을 하거나 아니면 신규 임차인을 받는 요 계약은 상생임대 계약으로 인정이 됩니다. 또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내가 정상적으로 임대를 줬다가 시작을 했다가 집주인이 내가 중간에 실거주를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나와서 다시 임대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기간도 요 임대 기간을 통산을 해서 2년 이상이면 상생임대주택 요건으로 보는 것이고 요 직전 임대차 계약하고는 다르게 이 상생임대차 계약은 상속 이후에 이 상속인이 기존의 상생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로 상생임대차 계약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기간을 판단할 때 예외가 하나 있죠. 직전 임대기간은 1년 6개월, 상생임대는 2년 이상을 판단을 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임대기간을 다 못 채우고 다른 임대계약이 시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기존의 임대기간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임대기간을 합산을 해가지고 2년이 되는지 1년 6개월이 되는지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서 임대보증금이나 월세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종전 임대차 계약하고 같거나 낮아야지만 인정이 된다는 거 주의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직전 임대차 계약하고 상생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은 달라도 되지만 임대인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대주택을 직전 임대계약은 임대인이 이 아버지였는데 나중에 상생임대계약은 중간에 이 주택을 증여를 하면서 임대인이 배우자로 바뀌거나 아니면 자녀로 바뀌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달라지기 때문에 임대계약을 새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점도 주의를 하시고 이 직전 임대계약이 끝나고 상생임대계약이 시작되는 기간 사이에 아무리 그 공백은 길더라도 비과세 받는 데는 지장이 있다 없다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임대주택이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봐서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든 호실에 대해서 이 상생임대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됐는지 판단을 해야 되고 각 호실별로 구분해가지고 비과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상생임대차 계약 요건은 호실별로만 적용이 되면 비과세가 인정이 되겠죠. 자, 오늘은 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 요건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큰 틀은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게 이제 어려운 게 내가 처한 세부 사항에 따라 가지고 비과세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또 세부적인 요건이 맞는 게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내 상황에 맞는 비과세 전략을 어떻게 미리 세팅을 해 놓느냐에 따라서 비과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에 비과세 판단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